됐습니다.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그 개혁적인 그런 일은 다 호남에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근세만 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중요한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광주 학생운동, 이 광주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3.1운동이 이제 그 끝나고 그 일본의 어떤 그 뭐 문화를 빙자한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운동이 소방된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깨워준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그 아픔을 많이 겪고 있을 그런 그 분들이 호남에 많으신데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이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어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또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그 민주국가를 이루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호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제 가슴을 푹 찌르네요. 자, 오늘 그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친미달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임성열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덕일 소장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그 리바이벌 한다는 게 좀 능력이 좀 되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사의 그 몇 가지 그것을 이제 거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덕일 소장님께서 친미달에 대해서 그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대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사는 단군에 대한 인식입니다. 원래 그 이 단군이라고 하는 분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그 아시아에 상당히 그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국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신화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전설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역사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민족성 및 강역입니다. 사실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후대의 이것이지만, 나중에 그 이제 신라가 그 고구려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그 고구려의 그 대조영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지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밑에 그 하층민은 말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갈족 고구려 유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농경을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목적하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나 부여나 고구려나 그 강역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의 위치도 지금의 그 평양으로 이렇게 비정을 해놓고요. 삼한의 위치도 한반도 내 중에서도 반쪽아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료를 통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도 우리 그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그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이게 가라앉혀 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온통하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전한과 조선의 위치가 이렇게 그 사기에 보면 그 지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고조선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폐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낙랑군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사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이죠. 다음.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삼한의 위치가 이렇게 그 반도 중에서도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료를 보면 방사천리쯤 된다고 돼 있거든요. 방사천리. 그래서 방사천리를 보면 넘겨주시면 방사천리를 보면 이 이제 한가람 연구소에서 그것을 추정해서 지도로 그렸는데 전사만이 있고 후사만이 있습니다. 이 전사만은 여기까지 여기 이 상하이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그 사만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후사만 조금 뒤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밑에 그 백제의 그 땅을 만으로 집어넣은 것이 바로 여기에 진안과 마한과 변환이 이런 그 형태의 위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대륙백제와 대륙신라가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고쳐지는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내려와가지고 삼국이 아니잖아요. 가야가 빠져 있습니다. 사국이 돼야 됩니다. 엄연히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을 때 가야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국이 돼야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륙백제, 대륙신라, 대륙가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체가 되느냐를 놓고서 번역했느냐 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자의로서의 역할을 60%도 못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라든지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관계토항 비문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정반대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사도 아까 그 김성문 그 가야연구원장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야사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그 이슈가 돼서 그 말이 많은 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역시 가야도 거의 기재돼 실려 있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보면 고려 광영 문제. 이게 사료에 보면 분명히 공엄성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면 두만강 그 끝에 경성인가요?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공엄성은 위로 북쪽으로 한 700리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의 광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축소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의 사군육진의 위치도 역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얘기했는데요. 이 대마도도 우리가 다뤄야 할 앞으로 하나의 그 문제 있는 대마도도 다뤄야 할 그런 충분히 그런 그 사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다음 간단하게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사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역사를 잃은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 자부심 고치.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부심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나라 방역을 확보해놔야 된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 그 흥망성쇠가 항상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땅을 찾았을 때 자신 있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나라 방역도 확보될 수 있다. 바로. 그 다음에 국제관 유대감.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면 사실 당군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뭐 유라시아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저쪽 유럽까지도 있습니다. 예, 이 단군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의 이해득실 차단. 이게 요즘 중국 같은 데서는 고구려가 자기네 그 지방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역시 일본 임나일보본부설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역사를 침범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덕일 그 소장님의 해남이 친밀 아래인가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박사님 일단 수고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